자, 18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값이 가장 클 때의 값을 구해라.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24의 약수여야겠죠. 60의 약수, 144의 약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24와 60과 144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데, 즉 공약수가 되어야 되는데, 공약수 중에 가장 클 때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실제로 보면 24는 12 곱하기 2고 60은 12 곱하기 5, 2와 5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24와 60은 최대 공약수가 12입니다. 그런데 144가 12의 배수이므로 최대 공약수는 12라고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클 때 12를 대입하면 2와 5와 12가 될 테니 답은 19가 돼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 봅시다. 세 자연수의 b가 2대 4대 5이다. b가 주어지면 그 세 자연수를 k를 이용해서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2k, 4k, 5k로 둡니다. 이들의 최소 공배수가 140이면 자, 2k와 4k와 5k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요? 바로 k입니다. 왜냐하면 k로 나누면 2, 4, 5가 서로 소이기 때문이죠. 2, 4, 5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곱한 값, 즉 21, 25를 곱하면 20이므로 20k가 140인 거죠. k는 7입니다. k가 7이므로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2k, 2k는 14가 되겠네요. 가장 큰 수 5k는 35가 되겠습니다. 14와 35를 더한 값은 49, 정답은 5번입니다. 이어서 21번 가겠습니다. 세 분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a분의 b. 자, 한 개 봅시다. 곱했다, 자연수가 되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분모 a는 8로 약분되어 1이 된다 라는 얘기죠. 8로 약분되어 사라져야 하므로 a는 8의 약수입니다. 그럼 b는 어떤 수입니까? 15를 약분시켜야 되겠죠. 15를 약분시켜 1로 만들어야 하므로 b는 15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같은 이유로 9분의 32에서 분모 a는 32를 봤을 때 32의 약수가 되어야 되고 또 40의 약수가 되어야 되니 8과 32와 40의 공약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b는 15와 9, 27의 공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기하분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분모인 a는 가장 커야겠죠. 즉 최대 공약수. 분자인 b는 가장 작아져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8, 32,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누가 봐도 8의 배수들이죠. 따라서 8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9하고 27의 최소 공배수는 27이고 15와 27은 15가 3 곱하기 5이고 27은 3 곱하기 9이므로 5와 9의 최소 공배수인 45에다가 3을 곱하면 바로 13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하분수 a분의 b는 8분의 135입니다. 자, 방금 제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했던 방법이 혹시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15, 9, 27을 나누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보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곱하면 똑같이 135가 나올 것입니다. 자, 8분의 135이므로 더하면 143이 되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세 자연수 12와 48과 a가 있습니다. 이들의 최대 공약수는 12라고 합니다. 따라서 1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라지 a를 12로 나눈 값을 스몰 a라고 두겠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12라는 말은 이 셋은 더 이상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와 a는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4와 서로 소라면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멈춰야겠죠.
그때였다면 최소 공배수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은 12 곱하기 4 곱하기 A가 되어서 그때 240이 된다면 스몰 a의 값은 얼마일까요? 48이므로 5이네요. 5라는 말은 4와 서로소가 맞음으로 가능한 값이 됩니다. 그때 이 라지 a의 값은 라지 a는 12와 a의 곱이므로 12 곱하기 5는 60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번 4는 2를 가지고 있으므로 2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4를 2로 나눈 값 2, 스몰 a를 2로 나눈 값 2분의 a 이렇게 두고 더 이상 2분의 a와 2가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곱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24a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48a, 이번에는 24a. 24a가 240이 될 때의 스몰 a 값은 10이고 그때 라지 a의 값은 12 곱하기 10이 되므로 120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가능하죠. 왜? 또 짝수였다면 1, 그 다음에 이건 4분의 a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12a가 됩니다. 12a가 240이면 스몰 a는 20이 되고 그때의 라지 a는 24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수 a 값은 60, 120, 240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이를 조금 바꾸어서 다르게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12는 12 곱하기 1이죠. 48은 12 곱하기 4, 즉 2의 제곱입니다. 이때 라지 a는 12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를 더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아까처럼 스몰 a라고 두겠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12입니다. 12가 최대 공약수라는 말의 뜻은 남은 것들은 서로 소외한다는 얘기죠. 근데 1이 있으므로 서로 소외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a는 어떤 수일까요?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면 최소 공배수 240은 12 곱하기 20입니다. 선생님이 12를 이렇게 둔 이유는 최소 공배수에는 반드시 최대 공약수인 12가 포함되어야 되고 20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수들 12의 제곱, 12란다. 2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1 여기에 곱이 20인데 곱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20이 2의 제곱 곱하기 5이므로 a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가 2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a는 2는 안 가져도 되고 즉 2의 지수를 뭐랄까요? 2의 지수를 k라 하면 이 k 값이 안 가져도 되고 한 개 가져도 되고 두 개까지 가질 수 있다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5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5가 없기 때문에 a에는 5가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즉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k가 0일 때랑 k가 1일 때, k가 2일 때 세 가지가 존재하여 그때 각각의 a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식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택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3번 봅시다. 두 자연수의 곱이 720이다. 두 자연수 곱하면 720이 된다. 그리고 두 자연수는 최대 공약수가 6이다. a는 6 곱하기 스몰 a, b는 6 곱하기 스몰 b. 스몰 a와 스몰 b는 서로 소인 관계에 있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와 b를 곱하면 최소 공배수를 L,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면 LG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이걸로 설명해 봅시다. A와 B가 있습니다. 둘 다 뭐로 나눌 수 있죠? 6으로 나눕니다. A와 B가 되고 6이 최대 공약수이므로 여기서 멈추고 6AB, 여기 바로 최소 공배수입니다. 따라서 L 곱하기 G를 해보면 6AB 곱하기 L 곱하기 G를 아니고 A 곱하기 B를 해봅시다. A 곱하기 B를 해보면 6A와 6B를 곱하는 거죠. 즉 6AB 곱하기 6 이렇게 찢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L이죠. L 최소 공배수. 이건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AB는 LG라는 관계를 언제나 만족하는데 따라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물었기 때문에 L은 ABG입니다. L은 ABG 다시 말하면 LG가 AB이므로 이게 LG인데 G가 6이라고 하였으므로 L은 120이 되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로 112를 나누면 4가 남는다. 112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4가 남았다. 120을 그 자연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빵이다. 이러한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즉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4가 없었다면 112가 아니라 4가 없었다면 4를 뺐다면 A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 말은 112 빼기 4는 A의 무엇이다? 배수이다. 이 말은 120도 A의 배수이다. 즉 108과 120은 A의 배수이다. 108과 120은 모두 A의 배수이다. 즉 A는 108과 120의 공약수이다. 따라서 108과 12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생각해 본다. 108과 120의 최대 공약수는 108은 12 곱하기 9이고 120은 12 곱하기 10이므로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2의 약수이구나.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12의 약수를 다 포함할 수는 없다입니다. 왜? 나머지가 4가 남았다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4가 남았다는 것은 A는 4보다 큰 수이다 라는 얘기죠. A는 4보다 큰 수여야 합니다. 나머지가 남았을 때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큰 수여야 되겠죠. 12의 약수 중에 4보다 큰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12의 약수 중 제일 큰 수는 12,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4니까 12하고 6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개입니다. 25번 문제.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이 있다. 가로 180, 세로 126에다가 가장자리 및 내부에다가 간격이 일정하게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가능한 한 적게 심고 싶습니다. 몇 그루를 심어야 할까요? 네 모퉁이에도 반드시 나무를 심습니다. 자, 간격이 일정하게 심어 나갑니다. 간격 일정하게 심어 나갑니다. 그때 간격이 모여서 180m가 되는 것이고 세로 방향으로도 간격이 모여서 126이 되는 것이죠. 간격은 180의 약수이기도 하고 126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겠죠. 따라서 180과 126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됩니까? 나무를 가능한 적게 심으려면 간격은 최대한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간격을 최대한 크게 만들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고 180과 12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180과 126, 2 곱하기 90, 2 곱하기 63, 90과 63은 9 곱하기 10, 9 곱하기 7입니다. 서로 소이기 때문에 2, 9 곱한 18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격을 18m로 해야겠구나. 딱 그렇게 심는다면 가로 방향에 나무는 몇 그루 심을 수 있을까요? 18 곱하기 12, 180이고 세로는 18 곱하기 7입니다. 자, 그 말은 간격이 10개, 간격이 7개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간격이 2개 있다면 양 끝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개수는 간격보다 항상 1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간격이 10개 있다. 그 말은 나무는 11그루 심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11그루 심는데 7개, 세로 방향 7개의 간격이 있다는 얘기는 8줄을 심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즉 간격 10 더하기 1과 간격 7 더하기 1을 곱하면 가장자리와 내부까지 모두 포함해서 세를 수 있게 됩니다. 88그루입니다. 자, 혹시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모든 그림을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은 복잡하고 큰 문제를 작게 줄여서 선생님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간격이 2개 있다면 나무는 몇 그루인가 이렇게 수를 줄여서 생각해 보면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26번입니다. 가로 72cm, 세로 60cm, 높이가 24cm인 직육면체가 있다. 그런데 이들을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의 크기로 자른다. 남는 부분 없이 72들 일정하게 자르고 60도 일정하게 자르고 24도 일정하게 잘라서 이 하나하나가 모두 정육면체가 되어야 하니 이 정육면체 하나의 모서리 크기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 그 모서리 길이는
70을 나누어서 만들고 60도 나누어서 만들고 24도 나누어서 만드는데 모두 똑같이 나누어야 되죠. 72와 60과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인 공약수여야 합니다. 공약수여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큰이라고 했으므로 크게 해야 되니까 제일 큰 것은 최대 공약수겠죠. 72와 60과 24를 보면 12가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5와 2는 서로 소이므로 12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를 12cm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잡는다면 가로 방향으로는 12 곱하기 6, 6개, 세로 방향으로는 12 곱하기 5이므로 5개, 높이 방향으로는 12 곱하기 2이므로 2개씩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혹시나 잘 안 될까봐 제가 하나 아주 작은 직육메시를 만들어 본다면, 자, 이 길이가 30, 이 길이가 20, 이 길이가 20, 20, 조금만 높여볼까요? 30, 40 해보겠습니다. 이런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똑같이 직육면체를 가능한 크게 만든다면 당연히 10으로 만들어야겠죠. 10 곱하기 4, 10 곱하기 3, 10 곱하기 2니까 4개, 3개, 2개, 10으로 나누면 4, 3, 2가 됩니다. 이때 40을 나누는 방법은 4개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렇게 4개로. 30을 나누는 방법은 3개로 나눈다. 20은 2개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개수가 총 24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수를 구할 때는 6 곱하기 5 곱하기 2로 구하면 됩니다. 개수는 60개입니다. 60개인데 한 개당 2,000원씩 팔기 때문에 12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활용 문제들을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빠짐없이 다 해보겠습니다. 27번. 1학년 학생들이 짝을 지어 모이는 게임을 한다. 처음에는 6명, 그 다음 8명, 마지막엔 10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례대로 4명, 6명, 8명이 짝을 짓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자, 이 말은 6으로 나누면 4가 남는 수다. 무엇이? 학생 수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8로 나누면 6, 10으로 맞나요?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똑같은 수가 아니네요. 나머지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가 같은 수는 아니다. 같지는 않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6으로 나누는데 4가 남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가 모자란다. 2명이 모자란다. 2명만 더 있었다면. 학생 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x는 2명만 더 있었다면 6으로 나누어 떨어졌겠죠. 8로 나누는데 2명만 더 있었다면 6명이 남았으니까 2명만 더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겠죠. 즉 x 더하기 2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2를 더해줬다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8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마찬가지 10으로도 나누어 떨어짐으로 의 공배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참여한 학생은 200보다는 많고 300보다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2는 6, 80의 공배수이므로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니다. 최소 공배수. 6, 80의 최소 공배수는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4이고 24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24에다가 5를 곱한 120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구하고 싶은 사람 구하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120, 즉 120명이면 될 것 같은데 200명보다 작고 200명보다 많고 300명보다 적다고 하였으므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120 곱하기 2를 생각해보면 240명이 되겠죠. 따라서 240명이었다면 6으로도 8로도 10으로도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나 240이라고 답을 적는 순간 틀리겠죠. 왜? x 더하기 2가 240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x는 240 빼기 2, 238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8번. 휴대전화 A의 알람은 10초 동안 울리다가 30초 동안 멈추고 10초 on, 30초 off.
B의 알람은 15초 울리다가 45초 멈춥니다. C의 알람은 20초 울리고 60초, 1분이니까 초로 바꿉니다. 이렇게 대기를 반복한다. 오전 6시에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을 때 오전 7시까지 동시에 울리기 시작하는 횟수는 1시간이네요. 1시간. 1시간인데 지금 시간의 단위가 초이기 때문에 초로 고쳐서 3600초 동안 일어나는 일을 보겠다는 건데, A는 10초 켜지고 30초 꺼짐으로 40초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얘기고, B는 15초 켜지고 45초 꺼지니까 60초 동안, C는 80초 동안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40초와 60초와 80초 동안 이렇게 반복된다면 40과 60과 8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60과 80의 최소 공배수는 240이겠죠. 그러면 40과 240의 최소 공배수 마찬가지 240이므로 240초 동안 6번, 4번, 3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240초를 기준으로 동시에 울리기 시작하는 횟수를 조사하고 240초 동안 일어난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3600초 동안. 3600은 240에다가 15를 곱한 게 맞죠. 그러니까 15번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00초 나누기 240을 한 이 15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다시 A, B, C는 240초마다 동시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 A는 10초 켜지고 30초 꺼지니까 다시 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초죠. B는 15초 켜지고 45초 꺼지니까 다시 울리기 시작하는 데는 60초. C는 80초. 즉 40과 60과 80의 최소 공배수는 240초. 240초마다 동시에 울리기 시작하는데 240에 15를 곱해야 3600이 되므로 1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9번 보겠습니다. 범준이와 형태는 3월 1일에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범준이는 3일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형태는 7일 일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3일을 쉽니다. 범준이는 이 4칸짜리의 기호가 반복된다고 할 수 있고 형태는 이렇게 10칸짜리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와 10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단위로 이것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20개만 만들어 봅니다. 즉 형태는 이걸 복사해서 한 개만 더 붙여보면 됩니다. 조금만 저는 복사를 해보겠고 여러분들은 한 번만 더 써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만큼을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범준이는 그냥 쓰겠습니다. 칸을 맞춰서 3개 동그라미 X 하나, 3개 동그라미 X 하나, 3개 동그라미 X 하나, 3개 동그라미 X 하나 라고 두면 이제 같이 쉬는 날을 알아보기 위해서 쉬는 날은 X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2번밖에 없네요. 단 2번 같이 쉽니다. 따라서 20일 동안 2번 같이 쉰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함께 일한다 했으므로 총 며칠인지 계산해 봐야겠네요. 3월달은 31일까지 있고 4월달은 30일, 5월달도 31일, 6월달은 30일까지 있으므로 31이 2개, 30이 2개 있네요. 따라서 122일입니다. 122일 동안 20일짜리가 6번 반복되고 이틀을 더 가겠죠. 따라서 6번 반복되는 동안은 같이 쉬는 날 2가 있었으므로 2 곱하기 6, 즉 12일 같이 쉬었을 것이고 그 다음 이틀 더 있지만 이틀을 더 가봐야
같이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같이 쉬는 날은 11일이 전부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